광교일신문 애독자와 광교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교일TV 개국 기념으로 마련한 기획특집 4.13 총선 뉴 리더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박상훈 편집국장입니다. 오늘은 4.13 총선에서 광주 남구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인 김영집 지역 미래연구원장을 초청해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소신을 듣는 인터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호남 정치에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적 요구가 아주 높습니다. 신당의 출연을 어떻게 보신가요? 신당이 출연하게 된 배경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야당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없다.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고, 또 하나는 그 패권, 기득권 정치로 인해서 그 무기력한 야당이 됐다는 점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신당이 출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당이 이제 야권 재편을 해야 될 일이 마땅인데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다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당들이 뭐 가치 면에서 이승만 또 뭐 박정희 참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초반부터 기득권 정치나 또는 잘못된 가치에 경도되지 않나 하는 우려를 주고 있어서 때로는 걱정도 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야권의 우리 심장부, 특히 호남 지역에서 이제 명주 역할을 했던 더민주 지지세가 현역 의원 탈당으로 인해서 아주 붕괴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신당이 출연하면서 과연 신당이 그것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신당에 대한 그 확장성에 대한 그 전망이 많은데요.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신가요? 예, 신당이 이제 작년 천정배 의원 보궐선거 이후에 우리 천정배, 박주선, 박준영 이런 분들에 의해서 신당이 호남 중심으로 추진돼 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 연말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신당 바람이 좀 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종의 쓰나미처럼 그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세가 높은 국면이긴 한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박정희 또 이승만 묘지 참배 이후 또 몇 번의 영입에 대해서 실패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신당에 대한 다소 기대감이 약간 무너지게 되고, 한편으로는 더 민주당이 또 이제 문재인 대표 사퇴랄까, 신진 인물의 영입이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그 호남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어서 이게 상당히 서로 이렇게 비슷해지는 조정 국면에 지금 좀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이들이 서로 어떻게 혁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현행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어떤 부조리, 특히 모순적 형태가 도마에 오른 지는 오래됐습니다. 민주주의 퇴보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가 지역주의 정치라고 봅니다. 영남은 여당, 호남은 야당, 이렇게 해서 큰 두 야당이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체제에서 그 가운데 있는 진보적인 가치랄까 이런 것들이 전혀 소수자의 어떤 당 같은 것들이 출연도 안 되고 그런 의사표현도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로 이걸 좀 극복을 좀 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일식 정당 명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가 정치개혁 안으로 내놨습니다만은 이런 것조차가 지금 잘 검토가 안 되고,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권역별 비례대표 안조차가 여야가 지금 타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더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대의민주주의 정치가 좀 실종된 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여당은 무조건 대통령의 거수가 되고 있고, 야당은 기득권층의 이익만, 그래서 생계형 정치라는 말도 나오다시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여야가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대의민주주의 정치가 실종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지금 정치 혁신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13 총선이 8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선거 획정 문제가 지지부진합니다. 깜깜이 선거로 정치 신인들의 불만이 아주 높고요. 또 정치권의 무능을 질타하는 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작년 11월 13일 날부로 선거 획정이 됐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벌써 2달이 다 지나고 있는데도 선거 획정조차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 초유 사상 초유로 선거구가 없는 사태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불법적인 건데 그 불법을 국회의원들이 임무를 방기하면서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지금 그 무한 신안의 전 서삼석 군수와 그다음에 전남 광양구의 서동영 변호사 제가 셋이 같이 작년 연말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된다 해서 저희가 대법원에 4.13 총선이 이렇게 해서는 진행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가처분 신청을 지금 해서 대법원에서 심리 중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연말에 국회에 가서 국회의장이나 여야 대표들이 책임지고 사퇴를 하고 빨리 처리하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국민들이 좀 심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주 남구 지역의 경우 인구 부족으로 동구나 북구 일부와 통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예, 현재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하게 되면 강주가 한 석이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그러나 여야가 지금 합의를 해서 현행 8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방향을 모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8석을 하게 되면 이제 동구가 인구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구로 통합하든지 남구로 통합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강주 그 도시 역사가 원래 동구에서 출발해서 북구로 이렇게 번져갔고 또 이제 사실은 남구는 서구 쪽에서 분구되어 왔는 처지이기 때문에 그 경제나 생활 문화권이 동북구, 그다음 서남구 이렇게 같아지기 때문에 사실 동구를 남구가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강주 남구가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주시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라도 이걸 동구를 북구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선거 개편을 하는 게 좋지 남구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서구 지역하고 좀 그렇게 합해야 됩니까? 아니죠. 서구는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하니까. 예. 만약에 8석을 유지하게 합친다면은 동북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남구 지역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취약한 뭐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적 여건도 취약합니다. 거기에 지금 출마를 생각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가장 우리 남구 지역의 현안 또 그런 현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에 대한 해법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우선 저희 남구는 이제 강주시 이제 각 구 중에서 경제 산업 기반이 적어서 재정 제립도가 제일 낮고 또 경제적인 사정이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좀 부족하게 되고 소득도 좀 부족한 문제가 큽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교통 문제도 이제 그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간 주요 교통로인데도 교통 기반이 아직 미비되어 있어서 교통 문제도 좀 심각한 상태이고요. 또 이제 남구 내에서 도농 간의 빈부 간의 격차들도 좀 심한 지역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남구가 경제 산업 기반을 만들고 또 일자리를 확충하고 소득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도시가 이제 커진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남구를 기업 유치도 하고 혁신 도시에 연계돼서 산업 기반들도 만들어내고 고부가치 IT 클러스터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지난 시절에 청와대 이제 균형발전에서 균형발전 업무도 보고 또 혁신도시도 제가 이제 좀 공공기관 이전에서 만들고 또 기업 유치를 산업단지공단 클러스터 단장을 하면서 쭉 해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장님, 남구 지역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이 1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일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신의 강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다른 분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남구에 이제 출마하실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 좀 다른 독특한 캐릭터를 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주에서 바닥에서부터 성장을 했고 또 시민운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활동을 꾸준히 꾹 해왔었고 그리고 참여정부 이후에는 청와대도 갔다 오고 또 정부에서 근무도 하고 또 강주시청에서도 일도 하고 그러면서 그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이 국정이나 시정 경험도 풍부하게 좀 해왔는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기왕에 관료만 했던 분들이랄까 아직 신진으로 그냥 뜻만 좋은 분들하고는 좀 다른 의미에서 제가 강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쉽지만 또 쉬운 질문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왜 정치를 하려 하신가요? 제가 지금 뭐 푸른길 서당이라고 서당도 하나 운영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논어에 정자 정야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치라는 것은 바로잡는 것에 있다, 바르게 하는 것에 있다 이런 말인데요. 저는 그 말이 참 좋습니다. 정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바르게 해야 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고 우리 지역을 바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정치를 깨끗한 정치로 바르게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자 정양의 원칙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소신이랄까요? 아니면 취미랄까요? 좀 이런 걸 좀 소개해 주시죠. 취미라 하면 이제 뭐 시도 좀씩 쓰고 제가 서예도 좀 하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막 눈도 오고 이런 눈 오는 날 어떤 생각나는 시는 그 안도현의 너에게라는 어떤 시인데요. 연탄재 함부로 버리지 마라. 너희가 남에게 언제 따뜻한 적 한번 있었더냐. 이런 그 19절이 있는데 참 좋은 19절인 것 같아요. 자기 온몸을 태워서 남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저나 또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남에게 따뜻한 것을 제공하는 한번 삶을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을 위해서 이제 출마를 결심하셨으니까 지역민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시죠.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남구 주민 여러분, 저는 광주 시민들의 정의로운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에 대한 기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남구 주민 여러분께 갖고 계시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천정배우원 그리고 국민회의가 이런 광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야권을 재편시켜서 정권 교체를 이루고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를 꼭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으로부터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시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앞으로도 4.13 총선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